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 구독자분들이 많으세요. 따라서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표님께서도 사실 미국 ETF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라고 할 수 없지만 미국 ETF 네네, 완전 투자를 ETF 중점으로 투자를 하고 네네. 계시잖아요. 그 개별주와 ETF의 투자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요? 네. 그 막연한 질문이 아니고 너무 좋은 질문이죠. 개별 종목보다 ETF가 우수한 거는 딱 하나, 시장이 올라갈 때 개별 종목의 상승 탄력보다 ETF가 좀 덜할 수는 있어요. 무조건 덜하는 건 또 아니지만 그것 빼고는 개별 주식 대비 ETF는 정말 우수한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이거 매번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19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 투자 회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종목은 뭐 상폐가 되거나 또는 거래 정지가 되거나 이랬을 때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거나 할 때 회수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가끔 생길 수 있잖아요. 있죠. ETF는 그런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ETF도 물론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ETF 하우스로 M&A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프라임 브로커라든가 시장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매매를 해서 내 돈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별 종목이야 뭐 투명성이라는 건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펀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펀드는 우리가 투자했을 때 내가 내 돈을 뭐 적게 투자하든 많이 투자하든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요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판매사에 요청을 하거나 운용사에 직접 요청을 하거나.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다 주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주지 않고 줘도 3개월 전거 주고 갖고 있는 종목의 탑 10 정도만 줘요. ETF 네이버나 구글 같은데 운용사 홈페이지 딱 들어가서 홀딩스 같은 거 이렇게 보유 종목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다 나옵니다. 투명성이 더 이상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분산도 개별 종목, 개인 투자자가 개별 종목을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뭐 10개, 20개 될까요? ETF는 일단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 적게는 50개, 많게는 몇천 개씩 되니까 일단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또 올라갈 때 뭐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분산 효과로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좋다는 거고, 또 ETF 하나에 투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ETF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처음에 하나 했다가 한두 개, 두세 개 종목, 왜 종목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 종목 3개 갖고 있는 거하고 ETF 종목 3개를 갖고 있는 거하고는요, 분산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종목이 적어도 수천 개, 수백 개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히 리스크에 훨씬 더 둔감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가 훨씬 높다는 거고, 일단 뭐 비용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개별 종목 대비해서는 ETF라는 건 어차피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ETF를 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불을 하는 게 맞죠. 뭐 자본 어떤 뭐 난리지에 대한 어떤 뭐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도 펀드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죠.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높은 자문 ETF의 운용 비용이 수수료가 한 1% 넘는 것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0.5% 어라운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대비 지불하는 수수료 치고는 굉장히 합리적인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대 수익, 제가 마지막에 기대 수익률의 안정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 왜 그 종목 했을 때 올라가고 떨어지고 변동성이 되게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ETF는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고 또 전문가가 그때그때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펀드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전문가가 운영해주는 안정성, 그걸 동시에 같이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구절절히 제가 재미없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종목 대비 또는 펀드 대비 다른 금융상품 대비 ETF는 굉장히 우수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따가도 그런 사석에 질문 주셨지만 노후 대비해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으냐? 저는 단연코 ETF라고 봐요. 네, 이어서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질문 너무 막연하다. 노후 대비를 위한 안전한 투자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막연한가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아까도 살짝 이전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ETF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ETF가 그렇게 좋아요. 저는 투자 방법으로 투자하는 ETF. 네, 근데 그렇죠.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 또 액티브 ETF가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ETF 쪽으로 조금 더 오리엔트가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떤 섹터나 그 어떤 뭐 뜨고 있는 테마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또 운용 전략을 갖고 가미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라든가 그 수익률 예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나위 없이
잘 구현을 해주는 게 ETF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없는 전략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와, 별게 다 있어요. 어떤 악재, 어떤 호재가 있든지 거기에 맞는 ETF 전략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하우스는 해치펀드 ETF, 해치펀드 전략을 쓰는 ETF를 많이 활용을 하는 하우스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1월 1일 날 ETF 처음 고유자금으로 투자를 할 때 미국 시장에 이 해치펀드 운용 전략을 쓰는 ETF가 50개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300개가 넘습니다. 그새 그런 늘어나는. 해치펀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인 거죠. 너무 다양한, 그렇다고 해서 뭐 레버리지를 쓰거나 인버스를 쓰는 전략이 아닙니다. 해치펀드라는 건 정말 진짜 전문가들이 시장의 어떤 그 괴리 현상에 그 괴리를 따먹을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 상황이든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다 이제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말 노후 대비해서는 ETF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면 정말 좋은 투자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하나 또 부연 설명드린 게 아까도 연거푸 나왔었던 얘기지만 개별 종목 많아야 배당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배당이 뭐 7, 8% 될 겁니다. 미국 개별 종목 사실 높은 종목도 있지만 개별 종목으로 가면 우리나라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많이 높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ETF 운용 전략을 가미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뭐 리츠를 가든 뭐든, 아까 제가 왜 그 채권 자산 배분 같은 경우 연 배당 수익률이 한 10에서 12% 나오는 종목이 있고 더 높은 종목도 몇 개 있어요. 저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는 모기지 리츠 같은 경우 뭐 지난 3분기에 13.8%인가 배당 수익이 나왔으니까 네, 배당에 대한 솔루션도 이미 ETF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죠. 더할 나위 없는 투자 대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뭐 가격 상승도 꾸준하게 얻을 수 있고 배당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노후 대비로는 정말 좋은 투자 대안이 아니겠어요. 네. 네. 다음 이야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연금 계좌 이야기 잠깐 해볼까 하는데,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자면 사실 저는 연금 계좌를 아직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금 계좌는 아무래도 안전한 ETF 위주로 할 수 있잖아요. ETF도 아무래도 뭐 채권이랑 뭐 섞거나 좀 진짜 말 그대로 안전형만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보는 이런 제가 관심 깊게 보고 투자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위험한 친구들인가 봐요. 그럼 이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연금 계좌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약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연금 계좌를 그동안 안 봤었는데, 이제 왜냐하면 또 게다가 저는 연금 계좌를 본 적이 없는 게 주식을 매도할 일이 없으니까 세금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그 세금 생각을 하면 또 연금 계좌를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또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간단히 써왔는데 세금 혜택은 정말 훌륭한 혜택 중에 하나죠. 근데 세금 혜택을 무한정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아시겠지만 연 1,800만 원 한도로 해서 이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해주고 연금 수령 시에 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 5.5%만 원천 징수하는, 그러니까 세금으로는 정말 훌륭한 대안일 수 있는데 이걸 무제한 해준다 그러면 무조건 연금으로 하죠. 근데 그렇다고 또 정부에서 연금으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소액으로만 하겠다, 이 1,800만 원 연 한도로만 꾸준하게 할 거다, 그러면 무조건 연금으로 해야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정답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대 수익도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ETF 또는 자산들이 수익이 더 높잖아요. 근데 이제 연금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성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것들은 또 많이 투자를 못하게 제약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저기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서 적당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쌓아가는데 나중에 소득세도 좀 적게 낼 수 있는, 그렇다 그러면 연금 자산 하는 거고, 내가 1년에 뭐 쉬운 표현으로 한 1억씩은 투자해야 돼. 내가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아서 점점 매년 뭐 억 단위로는 투자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계산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굳이 뭐 세금 혜택 조금 얻겠다고 그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건 또 그때그때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투자 성향에 따라서 연금도 그렇죠. 활용할 수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